안녕하십니까. 김용환의 영어교실 용환쌤의 영어정보 프로젝트 데이 15. 오늘은 부사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지난 시간에 했던 형용사구 세 가지, 부사구 세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자, 간략하게 지난 시간부터 첫날부터 뭐 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에서는요. 단어를 그 기능에 따라서 품사로 8가지로 나눴죠. 8품사에서 했습니다. 8품사의 기능 간략하게 외우는 방법 했고요. 자, 둘째 날에는요.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 주어, 목적, 보어로 쓰인다. 그리고 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날, 데이 3에는 명사구,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그리고 동명사구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데이 4, 네 번째 날부터 명사절,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를 묻는 건데 그 접속사, 주어, 동사의 하나의 단위가 문장에서 주목보로 쓰이는 명사로 사용되는 중에서 첫 번째 대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 사용되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다 쓰이는 that의 정체를 함께 링크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날 간접의문문, 그 중에서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인 의문사절을 살펴봤습니다. 의문사절,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로 사용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의문사 대신에 whether나 if를 집어넣어서 역시 명사절로 사용되는 whether, if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7에서는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로 역시 사용되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데이 8, 명사절에 선행사를 포함했는데 선행사의 범위가 전부라서 ever가 붙는 관계대명사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것도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된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9에서는요. 명사절의 마지막 여섯 번째 동격의 접속사 대절을 살펴봤고요. 앞에 나오는 추상명사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 역시 앞에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그 명사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데이 10에서는요. 명사가 보어로 쓰일 수 있으면 했는데 역시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품사 중에 형용사를 묶어서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줄여서 쓰이는 NA 함께 살펴봤고요. 역시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관련해서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에도 동사, 원형이 사용된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간단하게 링크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11에서는요, 이제 무한대의 문장을 간단하게 5가지 오형식으로 1, 2형식인 자동사와 3, 4, 5형식인 타동사를 이렇게 분류해서 5가지 문장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데이 12에서 영어에 있는 수식어구 2가지 형용사적 수식어구와 부사적 수식어구이다.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과 보어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은 형용사와 동사, 부사, 그리고 문장을 수식해준다는 그러한 예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13에서는요, 전치사는 목적어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을 목적어로 취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가 암기하기 쉽게 형부 이름 전명구라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문장에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사용되는 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입니다. 형용사구의 3가지. 방금 전에 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데이 13에서 했던 것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분사구, 능동과 진행의 현재 분사구, 수동과 완료의 과거 분사구 해가지고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데이 15에서 살펴볼 부사구 3가지고요. 데이 13에서 했던 전명구 기억나시나요?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각각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쓰이는
혹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쓰이는 용례를 day 13에서 했던 전명구에서 이렇게 부사구로 사용되는 전명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부사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형용사와 동사 또는 부사나 문장을 수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의문 보세요. He went to America. 그는 미국에 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언제 갔지? 그랬더니 왜 갔지? 바로 이거죠. 뷰티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 여기서 이제 문법학자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우리말에 목적이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갔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그는 갔는데 왜 갔다? 만나러 갔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I'm pleased to meet you 그랬어요. 너를 만나서 반갑다. 이 반갑다라는 과거분사형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왜? 역시 반가운 이유. 그래서 그 감정의 원인이라고 문법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you must be kind. 너는 친절함에 틀림없다. 왜 친절함에 틀림없다라는 판단을 했니? 그래서 역시 판단의 근거라고 해서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친절함에 틀림없다. 네 번째는요. I sh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어떻게 하면? To marry you. 너랑 결혼하면. 그래서 번역을 뭐뭐 하면 조건으로 해서 조건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Swimming is difficult. 수영은 어려워. 뭐 하기 어려워? 배우기 어려워. 그러면 요거는 앞에 있는 형용사 difficult를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외에 모두가 특히 우리말에서요. 언제, 육하원칙에서 어디서, 어떻게, 왜. 그 중에 이제 왜가 가장 많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부사의 용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부사구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건데요. 분사 구문이 무엇이냐면요. 부사절이 있어요. 절이라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이 부사절을 그렇죠.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꾼 것 그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When he saw me 그랬어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he라는 주어가 있고 saw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달아났다. 그랬거든요. 문장은 이거죠. 그죠? 그는 달아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언제 달아났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문장을 수식하던 부사절, 이 긴 걸 갖다가요.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첫째 접속사를 없앤다. 놔둬도 된다. 요즘 영어에서 놔두죠.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면 반복되는 똑같은 주어를 없앤다. 그리고 시제가 역시 부사절 시제랑 주절 시제가 똑같으면 동사 원형의 ing, 현재 분사 꼴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나를 본 그는 달아났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사를 동형용사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그는, 나를 본 그는을 수식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접속사를 왜 놔두는가 보세요. When he saw me에서 나를 보았을 때든 because를 해서 나를 보았기 때문에든 이거는 없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를 보았을 때든 나를 보았기 때문에든 나를 본 그는 달아났다가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걸 여기 because에는 C가 하나죠. 만약에 before이라고 넣어볼게요. 그가 나를 보기도 전에 그는 달아났다요. 그럼 여기 before를 만약 없앤다면은 누가 이 분사구문을 보고 그죠? 이거를 만약에 없앴다 보세요. 나를 보기 전에로 알 수 있는 원어민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before를 남겨둬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를 놔둬도 오히려 문맥을 이해하는데 더 편안하죠. 만약에 접속사 놔두면 이렇게 소문서로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조건의 접속사 if you turn to the right입니다.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제와 같아요. 그래서 접속사 없애고 똑같은 주어를 없애고 그 다음에 turn을 turning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그 건물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이유를 넣어봤습니다. because 접속사 없애고요. 똑같은 주어니까 I 없애고요. had도 가고 그래서 동사 원형의 ing having no money 돈이 없던 나는 had to go home on foot 걸어서 집까지 가야만 했다. 마지막 양보의 접속사인데요. 비록 al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내가 그의 옆집에 살지만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접속사부터 없애고요. I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앴죠. 그 다음에 live도 현재, don't know도 현재. 그래서 live 원형의 ing 붙여서 living. 그죠?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그의 옆집에 사는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형용사구 세 가지 마찬가지로 전명구 있었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리고 분사 구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것 두 개입니다. 형용사에서 가장 긴 단위인 형용사절과 그리고 부사에서 가장 긴 단위인 부사절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영어의 총체적인 모습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형용사 수식어구에 이은 부사구, 수식어구 세 가지, 전명구,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분사 구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